자, 지금부터 이제 간접 정범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간접 정범 조문 한번 볼까요? 자, 조문을 보면 자, 어느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않는 동그라미 1번. 이 도구입니다. 도구. 그다음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게 교사 방조에 있다는 것이 이제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이용이 형태인 거예요. 교사 방조 형태로 이용을 해서 결과 발생을 하게 하였을 때 그 자를 간접 정범이라 부르는데 그 간접 정범을 어떻게 처벌한다? 교사 방조 예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자, 개념은 생명 있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도구인데 생명 있는 도구예요. 생명 있는 도구를 썼을 때 간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생명 없는 도구일 때는 간접 정범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정범이 돼버려요. 또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용했을 때도 그때도 간접 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개 나와 있죠? 개를 도구로 썼다 나와 있고, 갑이 갑자기 을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병을 다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절대적 폭력하의 도구죠. 이런 것들도 직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접 정범에 나서는 도구 한번 볼게요. 자, 정신병자를 충동하여 방어하게 하였다 했을 때, 그렇죠? 내용을 모르는 간호사를 하여금 주사하게 하였을 때, 여행객을 기망하여 마약을 밀반입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질 이런 것이 시험 인용이 아닙니다. 일단 필요 없고요. 자, 건너갈게요. 상리벽과 나와 있죠? 자, 조문 들어옵니다. 어느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않는 도구일 것, 이런 말이죠. 자, 처벌되지 않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을 것. 두 번째, 위법성이 없을 것. 세 번째, 책임이 없을 것. 이 세 가지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도표 나와 있죠? 구성요건 해당성 나와 있고, 위법성 나와 있고, 책임 나와 있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그렇죠? 객관적 요소가 없든지 주관적 요소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객관적 요소가 없을 때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객관적 요소가 되는 것이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주체하고 객체가 이제 판례가 있는 거예요. 주체하고 객체가. 자, 그럼 보세요. 자, 첫 번째 주체입니다. 자,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무원이 직접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 거죠. 뇌물죄 직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가정주부인 이 철을 도구로 이용했을 때, 그래서 처보고 대신 돈을 받아오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남편에게는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술해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간접 정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밑줄 긋은 것이 도구가 되는 거죠. 공무원이 비공무원을 이용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때 자기가 직접 적으면 직접 정범이 되지만 내가 직접 적는 것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 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적게 하게 했을 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객체에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객체 관련해서 자, 우리가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끊었을 때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살인죄가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자, 이용자의 강요 기망에 의해서 피이용자가 자살을 하게 했을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것은 살인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저놈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놈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거예요. 끊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의 간접이 될 수가 있고 상해죄의 간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살인죄나 상해죄는 전부 다 타인을 살인했을 때 살인죄, 타인을 상해했을 때 상해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같은 경우는 살인죄, 상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거든요. 없는 그 처벌되지 않는 도구를 이용했을 때 살인죄, 상해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것을 판례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나오죠? 자, 보세요. 자, 갑은 동거한 사실이 있는 을녀를 하숙집 뒷산으로 데려가서 탈행병이라고 헌병대 신고한 이유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을 추궁하였는데 을녀가 멈칫멈칫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코를 자르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인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을녀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콧등을
이렇게 그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안면부 불구가 되게 하였을 때 이때 저 갑의 주책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와서 제가 직접 이렇게 근 게 아니죠. 근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여금 극게 하게 하였을 때 뭐가 됩니까? 자상이죠. 자상. 스스로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협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로 좋겠다면 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가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해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